네, 안녕하세요. 빛나라 스티브입니다. 지금까지 백두산 여행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셨나요? 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위 링크를 통해서 저희 백두산 여행기를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패키지 여행을 이용해서 백두산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후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백두산이라는 게 정말 민족의 영산이고 그리고 평생에 한번 꼭 가볼 만한 그런 산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아이들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또 시간 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그에 맞는 비용과 그리고 또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올 겨울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백두산 여행은 이제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성수기를 나누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인데요. 바로 이제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냐 없냐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투어 패키지를 이용해서 2박 3일 동안 부산, 연길, 그리고 숙박 포함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패키지 여행이 뭐 장점도 있지만 또 그에 모든 단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내용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아이들과 2박 3일 동안 백두산 여행을 선택한 여행사는 하나투어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1위 여행사고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고 저희가 또 예전에 몽골 여행 갔을 때도 이용을 해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저없이 선택을 했는데요. 가격은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저렴할 때는 1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성수기에는 뭐 80만 원, 100만 원대까지 이르는 금액으로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차피 뭐 비수기에 가장 저렴하게 가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주중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저도 휴가를 내고 그리고 아이들도 현장 체험 학습을 이렇게 신청해서 월요일날 출발해서 수요일날 복귀하는 그런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출발하는 비행기가 아침 오전 비행기였기 때문에 풀로 3일을 다 이렇게 누렸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짧게 백두산 천지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패키지 여행이 좀 편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길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백두산 천지 입구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자유여행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또 효율적으로 또 시간 비용 절약해서 간다면 이런 패키지 여행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투어도 이용해 보면서 여러 가지 현지 선택 관광이라고 하죠.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알게 됐는데 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사 패키지 같은 경우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상납금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리스트에 보면은 뭐 선택 관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식당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리고 뭐 체험 같은 거 특히 이제 백두산 보면은 이제 5D 체험관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를 기본 식사 플러스 옵션을 무조건 붙여야 되더라고요. 거기서 뭐 20불, 30불, 그 다음에 뭐 4D 체험관 뭐 40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해져 있어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인당 한 180불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가격이 저렴한 만큼 뭐 그 정도는 내가 낼 수 있다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사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 해서 안 하긴 했는데 아마 가이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필수로 또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실 패키지 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가이드와 뭔가 옵션 같은 거 선택할 때 딜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이드가 제안하는 옵션 5개 가격이 뭐 200불 정도 된다 한다면 그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과 논의해서 이 모든 5개를 다 하는 대신에 가격을 뭐 150불로 낮춰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협상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기 쉽지 않지만 뭐 그런 형태로 가이드 협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하나투어를 이용하신다면 상납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노 옵션 상품을 제외한 모든 선택 옵션들은 약간 필수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그 여행객들 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선택은 뭐 가이드를 위해서 또 저희를 위해서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강조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조금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는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연길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연길이 인구 200만 정도 되는 조선족 자치구인데요. 가보시면 한자가 있고 이렇게 한글이 꼭 같이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만 보아도 좀 뭔가 가슴 찡한 그런 느낌도 받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중국의 원 차이나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절대 한글이 먼저 앞에 있지는 않고 한자가 있은 다음에 한글이 표시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치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의 중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국 내륙이나 뭐 도심을 여행하다 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지어져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 처음 보고 중국은 왜 이렇게 건물을 다 안 지어서 이렇게 분양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이드 선생님 말씀이 중국에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종마다 사는 양식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성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팔면 또 다른 그 인종들은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타입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연길 쪽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만주라고 부르죠.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의 독립운동 흔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도 잘 되고 옥수수도 많고, 우리나라는 이제 목축업을 할 때 이제 사료를 많이 먹이지만 여기는 워낙 이제 옥수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연 자료를 먹어서 고기도 훨씬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니까 뭐 한국에서 먹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맛있어서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한류가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 연길이라는 지역에 많은 중국인들이 와보고 싶어하고, 실제로 엄청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가 이제 연길 쪽에 와서 여행하면서 남긴 영상이 화제가 돼서 지금도 많은 중국인들이 연길에 와서 한국식으로 체험도 하고 그리고 문화도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한국 민속촌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행하는 양대 생수라고 할 수 있는 백산수도 이 천지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장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곳들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용정이라는 데 가보시면 거기에 윤동주 시인 그 생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항해 유적지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책 찾아보면서 다니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은 총 4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백두산은 이제 남파, 북파, 동파, 서파에서 총 4가지 길이 있는데, 동파만 이제 북한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고, 나머지 서파, 북파, 남파는 이제 중국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용한 코스는 이제 북파 코스인데, 북파 코스하고 서파 코스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날씨가 좋을 경우에 하루에 뭐 5만 장 정도 입장권도 판매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남파 같은 지역은 북한하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00장 정도밖에 매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파로 올라가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인맥과 기회를 얻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체적으로는 북파 또는 서파로 이렇게 올라가시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북파로 올라갔는데, 북파나 서파는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안 좋으면 올라갈 수 없고, 특히 추운 것보다는 이제 눈이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제가 한 16년 전에 대학생 때 역사 탐방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차 한 번만 타고 끝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차를 한 4-5번 갈아타서 환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차에 좀 무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한번 올라가서 천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황홀한 그런 전율과 느낌은 평생 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울이 천지 보기는 쉽지 않지만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백두산 관광지 보면 1층에 5G 영상 체험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백두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플러스 이제 중국의 명소들을 소개하는 그런 5D 체험관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4D까지는 들어봐도 5G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보통 4D 하면은 이제 바람도 나오고 뭐 물도 좀 튀기고 뭐 이런 생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 5D는 보니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입장할 수 있고요. 의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스크린이 밑에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정말 하늘을 나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백두산 천지를 못 본다 하면 이 5D 체험관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백두산 천지에는 정말 춥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그냥 내려가는 게 부지기수라고 하니까 정말 눈 빼고 가릴 수 있는 건 다 가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바지 한 3개 입고 위에 옷도 패딩을 입고 열조끼도 입고 그 다음에 핫팩도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 겨울에 올라갔을 때는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쉽게도 저희는 이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천지까지는 못 갔지만 이 장백폭포까지 가는 것만 해도 정말 큰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장벽폭포 뒤로에서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길은 폐쇄가 돼서 올라갈 수 없다고 하지만 그 폭포가 정말 유명하고 멋지고 하니까 꼭 가서 보시고 그 근처에서 나오는 온천수로 끓인 계란이나 옥수수 같은 것도 맛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휴게소에서 잠깐 머물 때 이제 찐 옥수수를 한번 먹어봤는데 보통 강원도 옥수수가 정말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것과는 또 다른 맛으로 엄청 맛있었습니다. 정말 찰기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옥수수 맛이어서 여러분들도 연변 가시면 꼭 한번 옥수수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민족의 영상이라고 하죠. 백두산 천지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길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중국 외곽 여행이 조금 힘들고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도 대신 멋진 자연과 그리고 우리의 또 항일 유적지를 탐방한다는 마음으로 또 멋진 백두산을 본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충분히 만족하고 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리고 뭐 이런 패키지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